3번이 시험 문제 나오는 이유는 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소모품은 자산이고 소모품 B는 뭐죠? 비용이죠. 그래서 우리 자산이냐 비용이냐에 따라서 처리하는 방식이 같으세요? 다르세요? 다르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 저기에다가 밑줄 지세요. 비용 계정으로 회계 처리. 비용은 언제 거라 그랬죠? 올해 거예요. 그래서 수익 비용은 올해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용의 뜻은 뭐예요? 네, 남은 거죠. 남은 거 언제 써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 거 얼마 남았다고요? 12만원. 그래서 소모품 얼마요? 12만원. 왜냐면 내년 거 지금 안 잡혀 있잖아요. 거기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년 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거 만들어줘야 돼요? 내년 거. 그래서 내년 거 얼마다? 12만원. 그러면 내년 게 12만원이면 올해 거 12만원은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올해 게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수익하고. 그러면 대변에 뭐요? 소모품 B인데 사무실이니까 800번대. 비용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앞에 잠깐 보세요.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증가시켜라, 감소시켜라. 감소. 거기 비용 처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용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금액은 언제 거 쓴다고요? 올해 거. 그 다음에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금액은 언제 거 쓴다고요? 내년 거. 그래서 거기 지금 비용이라고 나왔잖아요. 맞죠? 지문에. 그러면 금액은 언제 거 쓰세요? 내년 거. 내년 거 얼마예요? 12만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디 갔냐? 두 문제 있어요. 13번하고 21번. 13번하고 21번 한번 요거 참고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구입시 비용 처리. 요번엔 찍는 걸로 먼저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 비용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그 다음에 이건 외우셔도 돼요.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이에요. 결산 때. 그러니까 차변의 소모품 B면 대변의 소모품. 지금처럼 대변의 소모품 B면 차변의 뭐요? 소모품. 그리고 금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 금액 쓰면 되고. 미사용은 올해 거예요? 내년 거예요? 내년 거예요. 그래서 비용일 때는 언제 금액 쓴다? 내년 거. 끝. 근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두 가지 섞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찍어서 풀 거면 계속 찍어서 푸는 걸로 연습하시고 이해해서 푸실 거면 계속 이해해서 푸는 걸로 연습하셔야지 두 가지 섞으면 헷갈립니다. 두 가지는 언제 섞는 거냐면 한 가지가 잘 될 때 섞는 거예요. 저야 한 가지가 잘 되니까 뭘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아직 둘 다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라인은 하나만 타세요. 그리고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비용은 올해 겁니다. 언제 거예요? 올해 거. 미사용의 뜻이 뭐죠? 네, 아직 안 쓴 거 남은 거죠. 남은 거 언제 쓸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내년 게 늘어나야 되잖아요. 네, 내년엔 소모품이잖아요. 자산 처리해야 내년 게 되니까. 그래서 소모품으로 얼마가 남았다? 20만 원이 남았다. 그래서 소모품으로 20만 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년 게 20만 원이란 얘기는 올해 거는 20만 원만큼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거를 뭐라 그래요? 소모품 B라고 하죠. 그래서 올해 게 늘어난 만큼, 내년 게 늘어난 만큼 올해 거는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네, 고분계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소모품 계정. 그러면 이거 뭘로 처리한 거예요? 네, 자산 처리한 거예요. 소모품은 자산이니까. 그리고 소모품이 자산인지 헷갈리시면 컨트롤 뭐요? F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소모품은 자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증가시키라고요? 감소시키라고요? 감소시켜요. 자산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대변의 소모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생산직과 사무직. 사무직하고 생산직 나오면 몇 번대하고 몇 번대? 네, 5번 번대하고 800번대. 그래서 사무직이 먼저 나왔으니까 8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500번대 소모품 B. 그 다음에 100만원이 얼마 됐죠? 네, 10만원 됐죠. 맞죠? 100만원이 10만원 되려면 얼마 줄여요? 네, 90만원 줄여요. 그래서 대변에 얼마요? 90만원. 자산의 감소. 몇 대 몇? 1대2. 비율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대2 더하면 몇이죠? 네, 3이죠. 그래서 더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만원. 그 다음에 1이면 곱하기 1, 2면은 곱하기 2. 그래서 여기는 30. 밑에는 얼마요? 60. 끝.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서 해보셔야 돼요. 같이 할 때는 왠지 되는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잘 안 됩니다. 원래 분계가 그래요. 설명 조금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혼자 하면 좀 헷갈려요. 그 다음에 소모품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면 소모품 B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사용했으면은 썼단 얘기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에요. 또 이상하신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10만 원에 대한 건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100에서 90 빼면 얼마 남아요? 예, 남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처리해 주면은 예,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만지면 안 되죠. 1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고 저희가 이제 1, 2, 3번은 했고 몇 번 안 했죠? 4번 안 했어요. 그래서 4번 할 건데 여기 금액이 없거든요. 그냥 우리 편하게 1000만 원으로 생각하고 풀게요. 네, 얼마로 생각할 거라고요?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첫 번째 줄에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유동성 대체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4번을 맞추시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있어요.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요? 장기 그러면은요? 네, 1년 이후.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걸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해요. 그래서 비유동 그러면 몇 년보다 길다? 1년보다 길어요. 그 다음에 유동 그러면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래서 우리가 부채라는 게 돈 갚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뭐 1년 이후에 줄게, 2년 안에 줄게 이런 거 약정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날짜가 안 오면 좋겠지만 날짜가 언젠가는 오잖아요. 맞죠? 예.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왜냐면 우리가 1년 넘는 걸 만약에 2년짜리로 빌렸어. 예. 그러면 날짜가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몇 년 이내가 됐을 때요. 1년 이내가 됐을 때. 그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우는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게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거지 이거보다 종류는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붕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기 차입금이에요, 장기 차입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몇 년 이내가 됐으니까 1년 이내가 됐으니까. 그래서 장기 차입금 아니고 금액은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네, 우리 저축은행 부채의 뭐요? 감소. 왜 감소시키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왜 감소시켜요? 이제는 장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기 아니니까 장기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셨다고요? 네, 1년 이내. 1년 이내 됐을 때 뭘로 처리한다?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요때가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는 거세요. 1,000만 원 우리 부채의 증가. 그래서 어떨 때 유동성 장기 부채 쓰는지 이런 걸 좀 유심히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된 문제가 한 2개 정도 있어요. 그거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이 있냐면 어디 갔냐 17번 그 다음에 22번 있는데 22번은 그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박스 있어요. 그거까지 같이 보고 푸셔야 돼요. 한번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 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저기 17번부터 보시면 17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장기 차입금하고요 1년대. 그래서 장기 그러면 1년 넘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이내가 되셨다고요? 네, 1년 이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래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1억 5천, 부채 감소 평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장기가 아니죠. 근데 단기로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장기에서 단기가 되는 부채는 뭘로 바꿔주도록 되어 있어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1억 5천 부채 증가 평화.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꼭 양쪽 다 거래처 쓰셔야 돼요. 양쪽 다 거래처 안 쓰시면은 잘하고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쓴다라는 거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2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2010년도.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몇 년이라고 써 있어요? 2010년도. 그래서 2010년도에 봤더니 다음 페이지 위에 봐보세요. 요걸 맞추셔야 요 문제를 좀 이해를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게 이제 날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1년도 께 있고 2012년도 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몇 년만 필요하죠? 1년 이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 것만 하셔야 돼요? 네, 2011년도 것만 하셔야 돼요.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몇 년치만 필요한 거예요. 결론은 1년치만 필요해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차변이 아니지. 차변에 장기 차입금 얼마만 해야 된다고요? 6천만 원만. 그래서 부채의 감소 무슨 은행이요? 신한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여기도 6천. 부채의 증가 신한. 그래서 증가 감소는 꼭 안 쓰셔도 돼요. 이해하시라고 적어드리는 거고. 선생님 근데 이게 장기 차입금이 옆에 기고에 보니까 2008년도 초에 차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2008년도에 차입했으니까 1년보다 길죠. 네. 그래서 무슨 차입금 처리했다? 장기 차입. 예, 그거지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앞으로 오시고요. 8번 안 풀었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몇 번 안 풀었어요? 8번. 그래서 안 푼 게 몇 개 없을 거예요. 그래서 8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현금 과부족 있죠. 요거는 그 현금 관련돼서는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뭔 손실? 잡손실. 요거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일단 거기 몇 번이냐? 8번 보시면 기중 현금 시제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부족. 그래서
뭐여? 부족. 그래서 보시면 부족하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요렇게 써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 이게 힌트예요. 잡이익은 수익이고 잡손실은 뭐예요? 비용이에요. 그래서 뭘로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네, 잡손실로 처리해요. 그래서 잡손실 얼마 손해봤다고요? 5,000원. 비용 증가. 그 다음에 무슨 과부족? 네, 현금 과부족. 얼마요? 5,000원.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문제는 두 문제 있어요. 몇 번 있냐면 잠시만요. 19번하고 그 다음에 29번 풀어보세요. 요 19번 1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부족.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 부족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네, 그래서 거기 마지막에 뭔 손실로 처리하래요? 잡손실. 그 다음에 교통비 있죠? 교통비 뭐라 그러죠? 네, 여비교통비. 그래서 800번대 여비교통비로 32만원. 그 다음에 모르던 돈 얼마 있었죠? 40만원 있었죠. 네. 현금이니까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못 찾은 거 뭘로 처리해라? 잡손실. 그리고 참고로 이 현금 과부족은 실무에서는 쓰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실제 회사 가셔서 현금 과부족 쓰는 순간 광고하는 거예요. 무슨 광고하는 거냐면 저 일 못해요. 맞잖아요. 회사에서는 현금 차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부분 차이 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일을 실시간으로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금 과부족이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현금 거의 안 써요. 요즘엔 대부분 다 카드 아니면 계좌이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버스도 보면은 현금 없는 버스 있어요. 앞으로 현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여기 스타벅스도 현금 없는 스타벅스잖아요. 바로 옆에. 근데 그것도 있습니다. 뭐도 있냐면 알바생들이 집어가니까 현금을 아예 없애는 곳들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가끔씩 뉴스 나오잖아요. 알바생 썼더니 금고 털어갖고 도망갔다고. 그 다음에 29번의 별표 2개. 19번하고 29번의 차이는 하나예요. 뭐냐면 아까 19번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써 있었었죠. 맞죠? 근데 29번에는 뭐라고 써 있죠? 그냥 현금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현금 과부족 쓰신 분은 틀렸어요. 왜 현금 과부족 쓰면 안 되냐면 지문에 없잖아요. 항상 지문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 있으면 현금 과부족 쓰는 거고, 지문에 현금이라고 써 있으면 뭐 쓰는 거예요? 현금 쓰는 거예요. 자, 답은 이렇게 됩니다. 둘이서 얼마 차이 나죠? 12만원 차이 나요. 그래서 잡손실 12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아니고 그냥 현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 얘기 많이 할 겁니다. 뭐 잘 보시라고요? 지문. 왜냐면 항상 지문 안에 힌트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항상 지문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그거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그게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안 푼 게 이제 9번하고요 12번 두 개 안 풀고 나머지는 풀었을 거예요. 제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딴 거 안 푼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 기억으로는 9번하고
12번 남았어요. 그래서 9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대체. 그래서 대체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를 다른 말로 전입이라고도 해요. 우리 이사 가면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죠. 그래서 대체하고 전입의 뜻이 뭐냐면 그 두 개를 바꾸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나랑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무슨 신고라 그래요? 일명 전입 신고라고 하죠. 그래서 전입이나 아니면 대체 나오면은 그 두 가지를 뭐 해줘라? 바꿔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뭐 해라? 바꿔라. 그 뜻인데 주임종 단기채권은 지금은 없어요. 프로그램상에서는 없는 분계입니다. 없는 계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주임종 단기채권 1300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가지급금 얼마요? 1300.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대체 또는 전입. 이렇게 표현해요. 가지급금이 자산이어가지고 대변을 그렇죠. 왜냐면 바꾸려면은 얘는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늘어났는데 뭐가 늘어났는지 알아야 차변에 쓰든 대변에 쓰든 하잖아요. 그래서 분기하실 때 저도 뭐 처음에 그렇게 배우긴 했지만 감으로 분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분기할 때 무조건 이게 따라와야 돼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실무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100명 데려다 놓고 분기하라고 시킨 다음에 증가감소 쓰라고 하면은 10%도 못 쓸걸요? 왜냐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부분 그냥 들어왔으니까 차변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증가감소로 잘 안 해요. 왜냐면 증가감소로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단점이. 그리고 저도 이렇게 안 배웠었고. 근데 답은 맞추는데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왜 그게 답인지 몰라요. 그냥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쓰래. 나갔으니까 대변에 쓰래.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렸을 때. 옛날엔 다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잖아요. 그 다음에 12번으로 오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번은 요거는 부가가치세 마감분계라 그래요. 근데 왜 부가세 마감분계라 그러냐면 우리 일기 예정 어떻게 되죠?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신고는 4월 25.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4월 1일에서 6월 30. 신고는 7월 25. 2기 예정은 7월 1일에서 9월인데 왜 또 6월이냐? 9월 30. 신고는 10월 25.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는 1월 25. 지금 결산이니까 요 날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부가세 마감분계라고 하는데 왜 마감분계라고 하냐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마무리 치고 넘겨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네, 당연히 마무리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모르겠으면 뭐 시키라 그랬죠?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항상 여기 가서 치시고 컨트롤 뭐요? F 치면 뜨잖아요.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에 감소시켜라고 했었죠. 그래서 감소니까 우리 딴 건 몰라도 요건 아셔야 됩니다. 자산의 감소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대변에다가 부가세 무슨금? 대급금. 차변은요? 부가세 예수금. 요거는 고정이에요. 무조건. 요 다음은 바뀌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붕괴는 이렇게 되세요. 예수금이 1339만 9990원. 부채의 뭐요? 감소. 그 다음에 1260 자산의 뭐요? 감소. 일단 여기까지는 항상 금액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금이 매출일까요? 대급금이 매출일까요? 예수금이 매출이에요. 우리 메인 매출 붕괴할 때 보면 매출 쪽에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매입 쪽에 뭐가 들어가요? 부가세 대급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금은 매출이에요. 그러면 지금 매출이 많아요? 매입이 많아요? 매출이 많아요. 그러면 매출이 많으면은 나중에 돈을 더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많이 팔면은 세금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내야 되죠. 라고 연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거기 밑에 보시면은요. 무슨 계정으로 처리하래요? 마지막에 미지급금. 그래서 대변에 무슨 급금? 미지급금. 왜 미지급금이냐면 지금 내요 1월 25일 날 내요. 1월 25일 날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낸다 그래서 미지급금 얼마요? 79만 9,990원. 그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요거 할 거예요. 쉬었다가는 요거 있죠. 두꺼운 거 드린 거 요거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거 펴놓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걸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은요. 내일부터 1기 예정이에요. 그러면 2기 확정에 있는 게 남아있어야 될까요? 남아있으면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없애야 되는데 없앤다는 얘기가 뭐냐면 0만 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0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0을 만드는 붕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0 만드는 붕괴 방법 중에 하나가 증가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소시켜서 둘 다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금이 많았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이 팔았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돌려받아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금은 내는데 지금 낼 거예요? 1월 25일까지 낼 거예요? 1월 25일까지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낸다 그래서 뭘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미지급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2시 반에 그 컴퓨터 다 키세요. 컴퓨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